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국내 시장 오랜만에 또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만 단독적인 하락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같이 파악을 하면서 대응을 좀 해야 합니다. 자, 무작정 버티는 것도 맞아요. 버텨서 사실 삼성전자가 추후에 10만 원 이상 갈 거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려감들이라든지 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또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어떤 중점적으로, 시장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혹은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단타수장이 얘기했던 그런 시장과 좀 비슷한 흐름이네?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가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전체적으로 한번 싹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 일봉 차트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실 특정 구간에서의 박스권을 계속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특별하게 뭐가 어떻다,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니, 뭘 해야 되니, 이런 가격적인 전략 자체가 지금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박스권을 하단으로 이탈을 하느냐, 상단으로 뻗어나가느냐, 그 시점으로부터 뭔가 새롭게 전략이 변경이 돼야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소부장 종목들도 상당히 강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4.6%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장대 음봉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하락을 보였고, 자, 잠시 반도체 종목들 몇 종목들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램리서치, 인텔, 브로드컴, 퀄컴, 엔비디아 등등, 그쵸? 다양한 종목들이 어제는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이 좀 어제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또 전기차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테슬라도 어제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시간으로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 분위기가 어떤 이유냐라고 우리가 굳이 꼽는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사가 노출이 된 부분은요,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내용이 계속돼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금리가 인상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금리에 굉장히 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을 좀 굉장히 냉정하게 놓고 보면, 물론 유럽 국가들의 장기물 국채 금리는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을 보였는데, 어쨌든 우리 지금은 미국 기준이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장기 금리 변동이 크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정말로 지금 상황이 금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잘 한번 여러분들 들어봐 주세요.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기준으로 잡고, 인플레이션,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하게 큰 디플레이션을 맞이를 했고, 디플레는 결국에 경기 불황을 나타내는데, 이 경기 불황을 딛고 다시 경기 호황기로 진입을 하려면 건전한 인플레이션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을 풀었고, 엄청난 또 양적 완화와 통화 정책, 부양책들이 대규모로 투입이 됐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돈을 많이 풀어서 소비가 살아나고 생산이 살아나고 이렇게 좀 시장을 견인을 했는데, 이제는 이 돈을 다시 이제 쪼아서 수도꼭지를 잠궈야 되는 거죠. 그동안 이제 풀어놨던 돈들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가장 기본 축이 될 수 있는 게 금리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오는데, 인플레 오에 따라서 돈을 적정 수준으로 좀 이렇게 다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기업들이 부채가 없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들의 이익이 축소가 된다. 그렇죠? 이익이 어느 정도는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금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예요. 금리 인상폭 대비 기업의 이익 확대가 더 커야 한다는 거죠. 이익이 더 압도적으로 컸을 때 금리를 좀 올린다라고 해도, 물론 조금 덜 마진이 남겠지만 그래도 저만큼의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기업이
성장을 하는 그 성장 추이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원자재 가격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거예요. 원자재 값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뭐 철강, 구리, 각종 금속부터 하다못해 뭐 우리 또 뭐 식자재들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뭐 농수산물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제품 가격을 인상, 그렇죠?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품이 평소에 구입하던 것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돼요. 결국에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는 완제품 가격에 대한 것들, 이런 가격의 인상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봉사를 하는 뭐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근로소득은, 그렇죠? 근로소득은 제자리예요. 심지어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이 뭡니까? 고용지표가 아직까지 약세예요. 그렇죠? 고용지표가 살아나지 않았단 말이죠. 고용지표가 살아나지 않은 것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좀 하기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난주에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괜찮은 시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그래, 고용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야 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너네가 풀어줬던 돈들, 풀어줬던 정책들이 지금 회수를 하기에는 아직 일러.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아직도 좋은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맞아요. 고용으로만 놓고 본다면 그건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지금 계속되는 물가 상승, 그렇죠?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들 인상, 이게 지금 계속 문제죠.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면은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거는 또 기업 쪽에다가 타겟이 데미지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이클들이 박자가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경기 회복, 경기 반등이라는 거는 고용과 소비와 생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사이클이 아직도 정상적이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을 이뤄야 결국에 경기 반등 혹은 경기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좋지 않은 나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톱니바퀴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감을 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올라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적정 밸류에 맞는 종목이냐를 우리가 한번 따지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프리미엄을 받았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거고, 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들이라든지 2차전지 섹터들, 그 다음에 반도체, 그동안에 슈퍼사이클이다, 그리고 뭐 전기차 시장 앞으로 좋다 그런 쪽으로 프리미엄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이쪽 업종이 우선적으로 데미지를 맞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물가 상승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전체적인 경기 흐름에 대한 사이클이 잘 맞아 떨어져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이 쳇바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 우리가 좋은 인플레이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럽게 증시에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포스코 강판이나 뭐 KG 동부제철 이런 것처럼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이런 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그동안 중국 시장을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 6%, 10%까지 엄청 급락을 했어요. 오늘 특히나 오전장에도 중국 시장에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상해 지수가 급격하게 약보합권까지 말아 올려버렸어요. 그 이유는 그동안에 상승을 주도했다가 다시 하락을 주도했던 이런 원자재 섹터 종목들이 다시 또 급반등을 보이면서 상해가 다시 상승을 좀 해줬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보이면서 국내에 이런 또 관련된 종목들 실적도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반등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아직도 좀 처지고는 있는데, 외국인이 정말 많은 물량을 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상당한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런 포지션 추후에는 또 다시 롱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수급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비차익이 굉장히 많은 거래대금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인 기관 금투할 거 없이 정말 미친 듯이 팔아 제끼고 있는데, 지금 뭐 3조
6, 7, 8천억, 3조 8천억 원을 팔아 제끼고 있어요. 이거 참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좀 그래요. 그리고 지금 선물도 보시면은 1조 3천억 원 가까이 선물 시장에서 또 매도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3%대 빠지고 있고요. 미국 선물 시장도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1% 가까이 빠지고 있고, 환율은 또 5.7원 정도, 5.8원 이렇게 또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진다라는 느낌으로 시장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여기서 뭔가를 하기보다도, 어지간하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께 저가매수 찬스다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치는데, 이게 오늘에 끝날 건지 아니면 좀 한 요번 주 정도는 좀 가져갈지,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요번 주에 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면 외국계 어떤 창구에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같이 고려를 한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좀 시장을 이해하시면서 좀 느긋하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동안 경기 방어주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경기의 흐름을 크게 타지 않는 통신주들, 그렇죠?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LGU 플러스 같은 경우에 벌써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12,000원대부터 소개를 해드렸는데 벌써 오늘 20%대 상승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VIP원님도 보유를 잘하고 계시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모두가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뭐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건 스탠리가 엄청난 금액을 열심히 주워 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CJ 제일제당, 제가 메이저의 시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브리핑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꾸준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담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이 메이저의 시선이라는 영상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려요. 물론 리포트 기반이긴 하지만 리포트의 의견 플러스 또 다양하게 우리가 조금 우회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도 언급을 드리니까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같은 날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수익을 위해서 지금 하락장의 수익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지 상승장에서 수익을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상승장에서는 익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으로 우리가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단가 관리를 하면서 상승장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상승장에 오면은 수익을 챙겨서 걷어들이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포지션도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거꾸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잘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하게 이렇게 또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가면서 누적 손익이 커져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롯데케미칼 최근에 언급드렸죠. 오늘 경기민감주가 좀 좋지 못하지만 이런 종목들 우리가 매도하면서 또 수익을 다 챙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다 10%대까지도 이렇게 좀 챙기는 부분들도 있고, CJ 제일제당도 벌써 지금 15% 이상 수익이 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쌓이고 또 하락장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다양한 좋은 정보들을 받아가시면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단가 관리 잘 하고 해야 이렇게 또 좋은 수익률들, 좋은 수익금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삶의 여유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상승장은 누구나 수익을 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잘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과가 달라집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타이밍에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률들 보시면은 함부로 그냥 막 주워 담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꼭 준비를 잘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같이 함께 잘 이끌어 나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영상 하단의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제 여러분들께 또 VIP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이벤트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또 지금 같은 하락장 정말 가입 비용 몇백만 원짜리 이용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저렴한 상품들 90일에 44만 원인데 이벤트가로, 그렇죠? 향후에는 가격 다 인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상되기 전에 지금 빠르게 기회를 잡으셔서 저랑 같이 또 하락장 잘 준비해서 다음 상승장에 남들보다 먼저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의 번호로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